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합격 면접 전략 같이 강의하게 될 예라고의 허은아입니다. 보면은 이제 요즘에 학생들이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면접에 합격할 수 있을까? 기존에는 대학을 어떻게 갈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대학도 면접이 필요한 것처럼 기업에 들어갈 때도 어떻게 내가 이 면접을 통과해서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처음 면접을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고민하시고 또 면접을 몇 번 보셔서 실패를 맛보신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정말 보석 같은 인재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존재가 돼야 아무래도 면접을 보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체에 걸러지는 것 같다고. 사실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 대학만 들어가면 된다.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대학에 들어오니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공부로서 한번 체에 걸려져요. 그죠? 성적에 따라서 내가 이 대학에 합격을 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또 한번 체에 걸려질 타이밍인 거예요. 대학생들 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들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한번 거르죠. 걸러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뽑는 거기 때문에 특히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뽑을 만큼의 매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접자들은 본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그 많은 체에서 걸려지게 할 수 있는 그 매력을 갖게 할까? 그 부분을 한번 첫 번째로 멘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면 떨려요. 떨리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조금 놀란 게 채용 면접 중에 합격 결정 소요 시간이 몇 분 걸린다고요? 14분 걸립니다. 이 14분 동안 여러분들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썼던 여러분의 지원 서류를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렇게 다 뽑아요. 근데 사실 제가 면접을 좀 봐봤거든요. 여러 업체들을 가서 면접을 대신 봐주기도 합니다. 임원 면접 때 같이 껴서 제가 갖고 있는 강점들을 함께 채점해주고 제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 해보고 와 이거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많아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14분, 15분, 20분 면접을 보는데 면접자는 8시간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을 보고 체크하고 그것도 14분 만에. 그러다 보니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사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내가 누군지 당신을 설명해 보세요. 우리 학교 수업 듣는 아이들에게도 자기소개 해보세요. 그러면은 다 우물쭈물 거의 못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도 사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네, 저는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고 이거밖에 얘기를 못하는데 그럼 그 모습만 보고 인사 담당자가 어떻게 나를 체에서 걸러내지? 여기에서 이제 참 우리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우선은 자격증을 많이 따야겠다. 그리고 학점을 많이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한 회사에서는 학점이 4.5 만점에 4.5에 너무 근접하면 무조건 탈락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학교 생활을 제대로 했다고 평가받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공부만 그렇다고 해서 4.5 만점이 많은 사람들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그 안에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나는 누구다. 당신이 꼭 붙여야만 되는 그 반짝이는 매력을 가진 보석이 나다라는 것을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기부터 죽고 들어가는 거지. 결국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이러니 당신이 나를 뽑으시오라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나를 뽑아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러한 인재니까 나를 뽑아야 한다. 내가 학점은 조금 떨어졌지만 사실은 이 학점보다 더 중요한 인간관계, 동아리 활동, 아니면 사회 봉사 활동들을 하면서 나의 스토리,
나만의 이야기들에 나의 강점들을 이렇게 키워왔으니까 이러한 인재가 당신의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라고 나는 홈페이지에서 봤고 많이 읽어봤다. 조사했다. 결국 나 같은 사람을 뽑으면 당신이 손해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저는 퍼스널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체가 자신 있는, 누구에게나 내놔도 내 스스로 자신 있는 그러한 어떤 상품. 뭐 상품이라니까 속상할 수 있겠지만 브랜드라는 거는 그래도 멋진 상품인 거잖아요. 우리는 허은아, 여러분만의 이름을 가진 하나의 상품이에요. 언짢아 하시는 표정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한번 긍정적으로 상품이에요. 근데 그 상품을 괜찮은 상품으로 만들 거냐, 명품 상품으로 만들 거냐, 짝퉁으로 만들 거냐, 그거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매력 온도를 높이는 그러한 브랜드, 상품은 뭐예요?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짝퉁이 아닌 진짜 여러분의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이거 재밌어. 그렇다면은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톡을 하든 뭐 네이버에 들어가든 구글을 하든 뭘 하든 아이디가 있죠. 아이디 그거 할 때도 고민 많이 하잖아요. 뭐로 해야 될지. 똑같아요. 나만의 아이덴티티를 찾으셔야 돼요. 나의 정체성. 아, 살기 힘든데 지금 나더러. 이 세 가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철학. 나는 인생은 단 한 번이라 생각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철학이라던가, 나는 기본적으로 인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실력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난 여행을 하면서 인생을 즐기는 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한다. 뭐 이런 철학들 있죠. 여러분만의 철학을 확실히 갖고 계셔야 되고. 자, 빨리 받아 적으시고 생각해 보셔야 돼.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꼭 한번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세 줄이든 내 철학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철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지, 근거가 있는지 빨리 찾아내야 돼요. 내가 초등학교 때 엄마에게 반항을 했다가 그래도 이걸 위기 극복한 적이 있다. 아니면 내가 뭐 집을 뛰쳐나간 적이 있었는데, 아니면 내 학생 중에는 리어카를,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트럭을 하나 사서 방학 때마다 장사를 했던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고객을 만나보고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거를 실험해보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걸 3년째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저 같으면 그런 스토리를 얘기해주는 사람에게 되게 매력을 느낄 것 같아요. 고생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것에서도 여러분의 스토리를 찾으셔야 돼요. 사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흔치 않잖아요. 이 힘든 상황에서 나는 공부를 이렇게 즐기면서 했다? 라는 재밌는 여러분만의 얘기. 초등학교? 유치원도 괜찮아요. 난 유치원 때부터 힘들었다. 그리고 내 삶을 지탱해온 건 여행이었다 라고 한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내 여행의 스토리. 그래서 대학 때 내가 정말로 5만 원만 들고 아니면 1만 원만 가지고 우리나라를 돌아봤던 그런 스토리. 만약에 지금 없으면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내 철학에 맞게 그걸 원하는 거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그냥 꾸미는 그런 지원자를 희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제대로 살면서 우리 회사를 키워줄 수 있고 빛내줄 수 있는 인재를 찾지, 가식덩어리 가짜 짝퉁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학생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꼭 만드세요. 여행이랑 뭐 이런 거 있죠. 대학 때밖에 못합니다. 거의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오늘 갑자기 가방 싸가지고 우리 학생 어떤 학생이 어저께 여자친구 만나러 뭐 일본을 갔다 왔다고 그러고 막 그 항공사에 사는 아버님이 계셔가지고 티켓이 싸대. 그래서 자기 멋대로 가방 싸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다 해라. 그렇게 저도 얘기했거든요. 지금 아니면 언제, 사실 회사 다니면서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스토리를 멋지게 한번 스토리텔링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차별화가 될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노트에 여러분의 철학을 쓰고 그 다음에 내 스토리 하나하나를 다 적고 그것을 정말 책을 읽듯이 한번 계속 나를 들여다보면
아, 내가 제일 잘하는 거랑 내 차별화가 이거구나라는 게 여러분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답이 나와요. 그래야 장점 얘기해 보세요. 라고 지원자에게 물었을 때 제가요 뭐 머리가 좋고요 성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게 짝퉁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의 차별화를 만드시면 됩니다.